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선전패가 여러분, 오늘은 2012년 7월 8일 금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펼쳐줌에 따라 정말 긍정적인 장세를 정말 오랜만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단 하루 하락장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줌에 따라 다시금 증시는 상승 곡선을 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는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렇죠, 선전배가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에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그 멘탈과 그에 따른 투철한 정신력을 토대로 장기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갑작스러운 이러한 긍정적인 장세와 현황에 따른 미래 전망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첵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증시의 상승장은 바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삼성전자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토대로 우리 삼종부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2022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삼성전자 실적 추이가 이렇게 좀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그러니까 2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무려 150조, 상당한 금액입니다. 150조 원의 매출을 훌쩍 넘김에 따라 연간 매출 무려 300조 원 고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목표치는 제가 올해 2012년 처음 시작할 때 300조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 목표치는 여전히 지금은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전자까지 빠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펀더멘탈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증명치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의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154조, 그리고 그에 따라 영업이익은 28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포함을 하면요, 올해 매출 연간 기대치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300조 절반이 넘는 규모로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증시가 참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정말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고금리 여파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완제품 부품의 판매가 예년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도체, 삼성전자가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반도체 시장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요, 선제배가 여러분들 삼성전자 부분별, 그러니까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 일단 이제 가전 부분에서는 요 이제 2021년이 파란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이 2022년 예상치입니다. 좀 가전 부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줄어들었지만 이에 따라 반도체 부분은 오히려 상당히 크게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과 가전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을 반도체가 채워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부분에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참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황과 업황에 따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디램에 대한 공급 업체들이 일단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해짐에 따라 물량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판매 가격 인하 의사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요 3분기는 드림에 대한 가격이 2분기보다 대략적으로 1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치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2350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총재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피력과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견조한 2분기 실적에 따른 관련 업종 강세로 인해서 바로 상승 마감을 함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이 좀 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 또한 저는 10만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2022년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증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증시가 오늘 상승을 하다가 다시금 주춤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증시는 좀 하락을 하기도 했으나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등장을 보여줌에 따라 2350으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는 898억원, 그리고 기간은 1725억원을 순매도함에 따라 외인들이 2432억원어치를 순매수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로 연준의 이사, 그러니까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여는 인사들이 결국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언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이 이슈도 그동안 증시를 끌어내렸었던 이슈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완화가 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전일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 반도체주 상승과 그에 따라 중국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이끌어 나갈 품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2차 전지주의 상승장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술주와 성장주의 강세를 보임에 따라 결국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다만 외환들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증시의 추가 상승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에 따라서 지금 대형주 종목들이 긍정적인 장세를 보여주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또한 58,700원으로 0.86%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외인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에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었는지 바로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확실히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140만 주를 매수를 했지만 그에 따라 개미 투자자는 45만 4천 주, 그리고 기간도 100만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증권에서는 78만 1000주를 팔아치웠고, 이에 따라 기금도 47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신이나 은행, 그리고 종금이나 보험에서는 이렇게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와 약간 비슷한 흐름세의 장세를 펼쳐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매 상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미래에셋과 HSBC 증권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아쉽게도 하나투자나 이베스트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리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BNK증권, NH투자, 그리고 한국증권과 CS증권, CL에서도 매도를 했다. 그에 따라 증시를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 53,900원에 0.75% 400원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변동성 장세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인들이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증시 현황에 따라 변동성 장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외인들이 수급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역시나 우선주 같은 경우 16만 3천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와 기관의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에서는 증권 그리고 보험이나 연기금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외 투신에서 그와 더불어 종금에서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황에 따라서 바로 매매 상위를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지금 이제 미래에셋 신한키움증권, 신한투자나 JP모간, 그리고 한국증권, 그리고 그와 더불어 NH투자까지 매수를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UBS나 시티그룹, 그와 더불어 맥커리와 삼성증권에서 매도람에 따라 증시를 약간은 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상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에 따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8,383주를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증시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동력에 따라 선접해 가자분들, 증시 현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